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볼 부분들은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요 신청서 포맷과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메모지를 조금 활용을 할 거고요. 사업계획서를 쓰기 막막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업을 기획하거나 이런 보고서를 쓰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예전에는 한 120시간 정도 훈련을 받고 실습하는 데는 뭐 그거 한 몇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끔씩 계획서를 쓸 때마다 저도 여전히 힘들고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한번 좀 만든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영상을 하면서 특히 이 영상은 사업계획서를 특히 중기부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거나 처음이어서 막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쓸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킵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사업계획서 쓰는 영상이 없냐,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막하시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에 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금년에 또 새로 변경된 부분도 많고 저도 또 경험이 또 많이 쌓인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부분들을 좀 더 노하우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파트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파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쓰기에 앞서서 사업계획서 쓸 때 어떤 항목이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계획서의 항목을 보시면 한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신청현황, 일반현황, 요약부가 있고요. 이게 한 파트고,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요 구성에 맞게 9페이지 내로 써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리뷰해 보면서 내가 좀 더 부각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잘 못 써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런 약점에 대한 보완, 장점에 대한 두각,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가다듬고 교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파트는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쓰는 그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창업기업이 성공하려면 3가지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될 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역량입니다. 역량입니다. 창업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하자라고 이제 해봅시다.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고 원래 막 기계쟁이에요. 망치로 뭐 물건 만들고 이런 뭐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저희 능력과 인공지능의 능력이 맞지 않죠.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고도화된 그런 학습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게 인공지능인데, 저는 제조업 베이스고 제조업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함부로 했다가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서 여기 왼쪽에 화면이 있는 것처럼 매출, 수출, 투자 뭐 이런 사업적인 성과가 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기 어려운 잘 모르는 분야에 손을 대면 탈락할 그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건으로 역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역량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역량에 대해서 좀 이해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요즘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사업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이 사업 아이템이 기존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기라성 같은 업체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걸 하면은 그분들한테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은 여러분의 아이템이 한 가지 이상은 차별화된 기능을 아니면 차별화된 특징이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기능이나 특징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요 1번과 2번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사회 트렌드에 맞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 어떤 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탄소나 이런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나 네트워크,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이런 쪽도 여전히 그 소프트웨어 파워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 저렴한 제품보다는 좀 고급지고 필요한 뭔가 유용한 제품이라면 좀 더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사는 그런 트렌드가 있죠. 그런 트렌드에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사회 트렌드에 적합하면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템이 기존에 있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하나라도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요 삼각점 안에 있는 아이템이라면 여러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템이 만약에 있는 경우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써서 왼쪽에 있는 요 창업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도 결국에는 이 창업 지원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 창업 지원금은 그냥 여러분에게 복지처럼 나눠주는 혜택이 아니고 지원금을 주면 그만큼 성과로 보답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적었습니다. 매출액, 수출액, 그리고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 이전, 요 4가지가 되는데요. 특히 기술 이전보다는 매출, 수출, 투자 쪽이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원금을 줬을 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느냐, 투자 유치가 가능하냐, 이런 2가지를 보게 되겠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아이템은 무엇인가? 내 아이템은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매출을 낼 수 있는가? 아니면 빠른 시간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적합하는 교집합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쓰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사업계획서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이것저것 자료도 찾고 뭐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 아이템이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아이템을 쓰면 안 되는 이유도 찾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라는 의미를 한번 좀 부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너무 좀 딱딱한가요? 근데 이건 반드시 좀 한번 좀 여러분이 좀 짚어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은 예비 창업 단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업을 좋은 표현으로 하면 실행이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냥 확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은 일단 경력이 단절이 됩니다. 차라리 취업을 할 걸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저래 돈을 못 버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을 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이 점점 줄어들고 경력도 단절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창업을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차라리 그냥 취업을 할 걸, 일을 할 걸,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한번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큰 기회가 될 건지 한번 따져보는 그 과정들이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업성을 분석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업이 정말 해도 괜찮냐, 그런 걸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업 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쓰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분석을 하고 계획을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큰 기업들에서 하는 로직들이고, 작은 기업들에서는 전문적인 우리가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에 대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근데 내 경험이나 그동안의 정보상 이 사업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보통은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게 되고, 경쟁사도 분석하게 되고, 이 제품이 나오면 얼마에 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런 과정들이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이런 형태의 를 대부분의 많은 창업 기업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많이 쓰도록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하지요. 언제? 저지르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많이 쓰다 보면 이 느낌이 오는 거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입니다.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많은 그런 평가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만든 게 제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제품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러면 좀 추상적이니까 좀 말을 바꿔볼게요. 나는 무엇을 그냥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나? 그리고 가능하면 요 무엇이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쓰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여야 되겠죠. 나는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입니다. 세 번째, 이 제품은 차별성이 있는가? 경쟁사에 대비해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차별성이 있는가? 뭔가 고객이 사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뭔가 특별한 특징, 고객이 사야 되는 이유, 아니면 경쟁사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에는 있는 그것이 있는가를 해봐야 되고, 네 번째, 예상 판매가는 얼마인가? 제품이면 예상 판매가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IT나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죠. 수익 모델. 그래서 한 달에 뭐 얼마씩 받을 것인가 이런 거죠. 예상 판매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 잘 팔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팔 것인가? 잘 팔 수 있는가? 요 다섯 가지 질문 정도만 일단 먼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나는 이 제품을 잘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 제품에 가해서 기존의 경험이나 노력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라든지 관련 경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성이 있는지, 예상 판매가는 얼마인지, 잘 팔 수 있는지, 요 정도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사업계획서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 정도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선행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의 작성 목차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목차라고 돼 있고, 신천현황, 일반현황, 창업 아이템 요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약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신청하는 기업이 정보고요. 그리고 요약입니다. 그럼 요약 하나만 볼게요. 이 아이템은 무엇인가? 그렇죠? 어떤 제품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 2번에 대한 항목이었죠.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있는가? 보통은 시장이 크고 고속성장하는 영역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제품을 만들면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을 쓰게 돼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성이 있는가, 이제 역시 아이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소개, 차별성, 이 두 가지는 아이템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아이템이 뭐고 경쟁사에 대비해서 차별성이 있는 거냐,
2번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물건을 잘 팔 수 있는가, 뭐 수익 모델은 얼마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까 그림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이 부분이 좀 특별하게 있습니다. 산출물 및 개발 단계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협약 기간 내 개발 예정인 최종 산출물이 뭐냐, 현재 개발 단계가 무엇인지 써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아이템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3D 프린터로도 만들어보고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똑같이 지원을 줘도 어떤 분들은 시제품도 못 만들고 끝날 수도 있고 시제품을 만들고 끝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개발도 해놓고 이 사업 기간 안에 제품 개발 다 끝내가지고 물건 팔면서 매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부 지원이 목적은 이 지원금을 받아서 매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나 투자가 발생하면 회사에 돈이 생길 거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직원도 채용하고 특허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아이디어보다는 어느 정도 창업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매출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우리가 한 8개월, 10개월 안에 제품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제품 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인 또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여부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은 요 4의 팀 구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 아이템이 뭐고, 그리고 그 사업 아이템이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고 이걸 잘 판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현재 최종 여러분이 이 자금을 받으면 최종 만들어진 제품은 무엇이고 현재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현재까지 그런 노력까지 보겠다라는 게 이 요약 부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요약 파트는 쓰기가 사업 계획서를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 요약부터 쓰고 그 다음에 본문을 늘려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처음이다라는 분들은 일단은 본문을 쓴 다음에 본문을 요약해서 요약 파트를 넣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 제품이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이 제품을 무엇인지는 당연히 소개를 해야 되겠고요. 이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 이 제품이 예상 판매가는 얼마고 잘 팔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됐다면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아무튼 저도 이제 이 창업을 28살에 저질렀거든요. 저지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저질렀다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돈 다 까먹고 빚도 지고, 보시면 머리도 빠졌어요. 네,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많은 기회비용이 있었어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었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저지르면은 그런 훈련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사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해서 빨리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가 사업에서 성장하려면 외부적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아이템이 매력적인지,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도 맞는지, 잘 팔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그게 우수한 아이템이고, 안 그려지면 쓰면서 우리가 찾아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꿔보는 그런 상황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본문을 쫙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개 시간을 만들었던 이유는 쓰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어거지로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여러분 사업이 약점이 될 거고, 운 좋게 심사위를 통과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실패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근본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찾아오겠습니다.